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전과 충남을 하나로 합치고 광주와 전남을 하나로 합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6.3 지방선거에서도 광역단체의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판이 커지는 그런 형국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4년마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5극 3특 체제로 해서 결국에는 그 지방 도시들을 메가시티화하는 이걸 이제 지방주도 성장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그리고 있는 건데 대전과 충남도 합쳐서 하나의 그 300만 이상 되는 아주 광역 그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것이고 또 전남과 광주도 하나로 합쳐서 이제는 그 지역에서 어떤 일정 부분의 역할들을 그렇죠. 주도적으로 좀 맡겨놓자 이제 이런 구상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반드시 지금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이 지방주도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전제 조건으로서는 전 이렇게 지자체들 간에 광역 단위를 전 합치는 역할이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네. 이번에 이거를 못하면요 또 4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 대전만 해도 대전과 충남 지사, 대전시장 다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 이렇기 때문에 동의할 때 저는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처리를 빨리 하고 전 이번에 선거도 같이 치러서 대한민국의 지금은 당장 현실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전 반드시 이 통합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곽수환 씨 같은 경우에는 고향인 그 광주와 전남이 하나로 합쳐져서 뭔가 넓어지는 느낌, 행정적으로 커지는 느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솔직히 말해도 되죠, 당연히. 제가 이제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진짜 네. 이거는 뭐 아니, 그럼요. 비판하셔도 네. 되는데 커지면 뭐가 좋은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이 그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가 있어요. 네. 모르니까 신인규 대표가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네. 커지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결국에는 다 나뉘어져 있으면 각각의 힘이 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국가의 SOC나 여러 가지 큰 인프라들을 놓으려고 해도 그 지자체만 가지고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인구를 합치고 의사결정 권한도 주고 뭔가 이렇게 광역화, 대규모화를 시키면은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동의하고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인프라 같은 거 놓기도 굉장히 좋고 뭔가 지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그러니까 막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하는 것도 대립이 조금 줄어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광역으로 발전 전략을 쓰는 거기 때문에 각각으로 쪼개놨을 때는 힘이 약하다가도 모아놨을 때 오히려 그 발전 전략이 되니까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경우도 모아놨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발전을 해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수도권이 더 발전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안 되니까. 나고 있어서 지금은 네. 수도권은 나눠줘야 되는데 지방은 반대인 거예요. 과거에 수도권의 발전 전략을 썼듯이 모아주고 힘을 넣어줘야 지금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지금 지방은 소멸이 가속화되고 어렵기 그렇지. 때문에 전 오히려 합쳐주는 게 훨씬 낫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결국 듭니다. 찬성 그럼. 아니 그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덩어리로 예산도 가자는 거죠. 커지고 면적도 권한도 넓어지기 때문에 큰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 있다 이런 설명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오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광주시장 후보군들 전남지사 후보군들도 뭔가 통합되면은 더 큰 사람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뭐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충남 이쪽 대전 왜냐면 지금 출마자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합쳐버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난리가 나서 부글부글하고 원래는 이게 국민의힘 현역들이 다 주장을 하다가 이걸 선수를 빼앗긴 거죠. 대통령이 질러서 추진을 바로 해버리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근데 저는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충북 제천을 가보니까 말이 충북이지 강원입니다. 말투나 모든 게. 그리고 예전에 제가 취재하러 익산을 가보니까 전북 익산이잖아요. 충청도 사투리 있습니다. 충남 사투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역 행정구역에 따라서 지역 감정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행정구역 개편이 굉장히 힘든데 만약에 이 지역 감정을 타파하기 위한 예를 들면 지역 그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라고 하면 그게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요거 이게 한번 하면 뒤에 이어서 계속 할 수 있거든요. 한 번이요. 예. 대전 충남을 보시면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크게 만들고 중부권. 예를 들면 뭐 PK나 뭐 여수 통영 바로 옆에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묶여 보세요. 여수통영이. 지금은 우리는 좌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전라도 있고 경상도 있고. 근데 만약에 가운데 새로운 게 하나 생겨 보세요. 모양 자체가 여기 일부와 여기 일부를 떼서 그래서 그걸 광역화해서 지금 만든다고 치면 그러면 통영 사람들이 갑자기 통영의 정점식 의원은 무투표 당선되지 않나요? 내 기억에. 그때 당선 어떻게 됐는지 이거는 약간 헷갈리긴 합니다. 상대방이 네. 안 나와가지고 무투표 당선된 걸로 나 기억하는데 상대방이 거기는 안 되는 데거든. 양문석 그 의원이 몇 번 나갔다가 떨어졌잖아요. 과거에 도전을 그래갖고 했지만 본인이 포기하고 수도권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 통영하고 여수는 다른데 가보면 사실은 말만 다르지 음식이나 문화나 이거 비슷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합친다고 하면 제가 볼 땐 대전 충남 통합은 네. 그런 전체적인 행정구역 개편의 시발점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아니 대전 네. 충남도 사실은 그 선거 판세가 굉장히 복잡한데 광주 전남도 후행적으로 이렇게 통합 행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후보군들이 재편되는 과정이 있고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도권은 아니고 호남 지역에서는 경쟁을 민주당과 하겠다고 해놨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출마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내심 광주 전남이 통합되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또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광주 전남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갈증은 사실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큰 정치인이 없는 거거든요. 뭐 송영길 대표 정도 외에는 지금 잘 이렇게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늘 이제 민주당의 그 텃밭이다 보니까 늘 초선들을 좀 많이 내보내고 또 물갈이하고 이제 이런 식의 그 동안의 그 과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만약에 광주 전라 지역도 합쳐진다라고 한다면은 뭐 조국 대표가 출마를 뭐 저울질할 수도 있는 거고 상당히 큰 정치인들을 많이 좀 관심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게 될 텐데 근데 조국 혁신당은 조금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과 관련해 서 지금 위치를 제대로 못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드 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호남을 놓고 보면 경쟁자거든요. 우리가 일본하고 경쟁하는데 레드 팀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구성이 지금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쇄빙선 시즌 2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논리대로 하면은 조국혁신당은 부산이나 TK로 내려가야 국민의힘 제로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 조국 대표가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만약에 조국 그 대표가 전라도 광주 통합을 전제로 나간다고 한다면은 뭐 성공할지도 전 좀 의문이지만은 상당히 이건 좀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여권 내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일별을 해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계시고 노무현 대통령 계시고 문재인 대통령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인 건데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한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영남 출생이다 보니까 사실은 호남이란 지역 자체에서 뭔가 호남 출신의 대통령을 갖고 싶다. 호남을 대표하는 큰 정치인을 갖고 싶다. 이런 열망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은? 아니 근데 네. 아까 신규 대표가 얘기해 주셨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광주 전남 자체가 만약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쪽 가면은 그래도 진보 성향 정당이면은 그래도 좀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가는 거면 그건 조금 오산일 수 있습니다. 아, 그건 오산이다. 그런 점으로 찍어주는 지역은 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껴지기에는 우리는 무조건 찍어줄 게가 안 먹히는 당이에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약간 평가를 냉정하게 하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인드면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확실하게 뭔가 다른 점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좀 모르겠죠.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근데 만약에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대표가 후보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기존에 이제 광주시장도 있고 전남시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인물을 생각할 때는 대권 후보냐 아니냐를 많이 다투다 보니까 조국 후보가 정도가 나오면 뭔가 또 대항마로는 민주당에서도 더 급이 높은 사람, 체급이 높은 사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국 대표 그런 선택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네. 만약에 이제 전재수 전 장관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되고 기소가 된다면 통일교 관련해서 기소가 된다면 전 조국 장관이 만약에 지자체를 나간다면 부산시장 나갈 것 같은데요. 아, 지자체장을 네. 나간다면 부산시장 나갈 수 왜냐하면 이제 있다. 통합 후보죠. 민주당과 개혁신당의 통합 후보로 지금 마땅한 사람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조경태를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양당 간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원래는 합당 생각하지 않았나요? 지자체 선거 앞두고 민주당이랑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근데 사이에 이제 이게 강미정 대변인 사건이 나면서 지금은 여러 이제 가지로 많이, 어려워진 유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려워진 상황이 됐고 제가 볼 때 당 자체가 만약 근데 조국 대표가 지자체장으로 나가버리면 그 당의 리더십이 어떻게 될까 그런 좀 그런 문제도 그런 건 고민이기 좀 때문에. 보이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구치소에 계실 때 구치소에 있었을 때 그 당이 조금 그랬어요. 근데 딱 나와서 바로 이제 근데 만약에 지자체로 나가버리면 국회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고민을 그런 할 것 문제도 같다. 고민될 수 있기 생각을 때문에 하죠. 여하간 본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출마지를 정하겠다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소문이 또 이제 지역 정가에 돌고 있냐면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면서 왜냐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재명 정부의 뜻을 받아가지고 행정 통합된 행정구에 출마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선상에서 무안이 고향이고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김용범이 통합행정구에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좀 연동되는 것 같아요. 이제 대전 충남 통합을 하면 이제 아마 강훈식
비서실장 차출설이 지금 나오는 것 같고 또 충남 아산이 지역구셨으니까요. 그리고 김용범 실장도 뭐 고향이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출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재명 정부하에서 이 행정구역 대개편이라고 하는 그 시작점에서 이제 광역지자체들을 통폐합하는 이 과정을 한다면 전 김용범 실장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시작한 일이니까 지역에 내려가서도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시작한 분들이 책임지고 진행하고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매우 바람직한 저는 뭐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그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 선거는 안 나간다고 저는 보는 게 이 당의 대표잖아요. 그리고 조국 대표도 결국에는 지자체장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대선의 뜻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대선의 뜻이 있는 사람이 중앙 정치를 아무래도 중심으로 뭐 이슈 소비라든지 주도권을 위해서라도 뭐 당을 생각해서라도 중앙에서 정치를 해서 남아 있는 것이 그렇죠. 재보궐 네. 선거를 나가가지고 배지를 달고 돌아오는 거는 모르겠으나 뭐 부산시장이 됐든 통합 뭐 광주 전남 통합시가 됐든 그쪽으로 빠져가지고는 대권으로 가는 길은 더 멀어지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네. 본인이 설정한 목표랑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김용범 실장은 출마 가능성이 좀 매우 뭐 괜찮은 카드라고 보고 조국 대표는 저는 지자체 선거는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네. 매우 높다고 봅니다.